안녕하세요. 12년차 변호사 한창희입니다.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중대 범죄들이 발생해서 소식을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사건을 의뢰받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데이트 폭력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저 역시도 체감하고 있는 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고민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 한 3년간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씩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과 SNS로 상대방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감시를 하다 보니까 감시의 정도가 조금은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화를 내거나 표출을 할 때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데이트 폭력이구나 라는 거에 대한 사건 인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 너무 좋아하나 봐, 잠깐이라도 나 안 보면 꼭 이런다니까, 이런 식으로 무마됐던 것들이, 또는 그래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앞섰다면, 최근에는 그래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라던가 사회적인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 사건 또한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이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 데이트 폭력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최근 젊은 친구들이 동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발생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데이트 폭력은 꼭 때려야만 성립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죄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트 폭력의 행동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범죄들이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폭력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때렸어. 그러면 폭행 그리고 상해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를 향해 욕설을 했거나 험담을 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어디에 가뒀다, 감금죄, 원치 않는 행동을 시켰다, 강요죄, 그 협박 자체만으로도 협박죄. 예를 들어서 너 나랑 헤어지면 나 그을래, 칼 들고 긋겠다 하는 건 특수협박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연락 안 받네, 수십 번, 수백 번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연인관계니까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인해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연인간이기는 하지만 좋을 때 하는 스킨십, 성관계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는 추행 또는 강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렸을 때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여자는 나를 좋아하겠지, 여자의 카드를 몰래 가져갔다, 절도죄, 이런 다양한 경제 범죄들이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데이트 폭력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아무래도 신체적 폭행이 제일 많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체적 폭행이라고 하는 게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막 맞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들은 어떤 거냐면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았어. 그래서 너 어디 갔었어? 추궁을 하고 상대방 핸드폰을 확인하다가도 안 나오니까 이걸 집어 던져요. 그런 경우에는 손괴죄 성립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만약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를 향해 던졌다, 그렇게 되면 폭행이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던진 거기 때문에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헤어진다? 그러면 남을 때리기보다는 날 자해하는 거죠. 나의 얼굴을 막 쳐, 아니면 막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해. 이런 행동 자체가 특수협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라고 하는 특수협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성립이 되는 범죄이기도 하고, 이러한 유형들이 사실 데이트 폭력에서는 가장 흔한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할 때 그런 조짐이 있었을까요?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분들을 토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데이트 폭력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여쭤봐요. 갑자기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연애 기간이 긴데 그동안은 이 행동 같은 게 없었냐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말씀을 해주세요. 평소에도 화가 나거나 하면은 자기의 머리를 막 친다거나 물건을 발로 막 찬다거나 이렇게 유독 과격하게 행동하는 게 있었고, 잠깐 카톡을 10분도 아니고 1, 2분 연락
연락이 없으면 바로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서 너 어디냐 그런대요.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자기 몰래 위치 추적 앱을 핸드폰에 설치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감시하려고 하고 상대를 구속하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조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심각하게 이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 구속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기소된 사건들을 100%라고 했을 때 사건 자체가 경미한 경우들이 가장 많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좀 중대한 거야. 반드시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은 합의입니다. 유독 데이트 폭력 이런 경우에 합의율이 높아요.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직 사랑해서.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고 용서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실 구속이 된다 한들 이 사람이 평생 감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 나의 주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각한 사안에서도 이게 합의가 있게 되면 양형에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이 돼서요.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저에게 바로 접근을 못하나요? 보복이 올까 봐 무섭습니다. 내가 신고를 해서 경찰서 가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접근금지라던가 이런 임시조치 자체도 경찰에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이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스마트워치 발급이라던가 내가 거주하는 곳에 계속해서 순찰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또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조치는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주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로는 안 되니까 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저의 도움을 받고 고소하신 분들이 잠정 조치가 딱 되고 나면은 가해자들이 대부분 본인도 심각성을 느끼고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주저하지 마시고 본인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스스로 지키지는 못하는 상황이니 꼭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용기 내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고를 해서 경찰 출동을 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받거든요. 그때 내가 피해 입은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현장 출동한 경찰이 사건 보고서라는 걸 또 작성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증거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너무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나중에 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경위서라고 하는 거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 전후로 CCTV나 녹음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을 때에는 연락을 했던 메시지라던가 그런 걸로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런 증거들을 모아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감시당하는 상황이거나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 앞에 가해자가 있고 신고를 하는 것도 두렵고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는 112 신고 전화번호를 친구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이력이 남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연하게 접하게 됐어요. 당시에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한번 하셨다가 아무 말이 없이 휴대전화로 똑같은 번호, 예를 들어 112면 1, 2면 2, 3이면 3 이런 식으로 똑같은 번호로 두 번 터치하게 되면 그 현장이 위치 추적이 되고 카메라가 녹화가 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들도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번 강조를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하셔서 잠정 조치가 됐든 뭐가 됐든 도움을 받으시고, 이와 더불어 스마트워치 시스템이라던가 내 거주지, 직장 순찰하는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별을 앞두고 있고 이 영상을 검색해서든 우연히든 보고 계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미 데이트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별에 대한 공포 이런 거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지인,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도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형사 고소했을 때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만든다는 거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범죄입니다. 난 범죄의 피해자예요. 나를 지키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용기를 내시고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그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만남과 접근을 금지해달라 적극 어필을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보복 범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인들도 다 사회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의 인생에도 큰 타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내가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나에게 적절한 조치가 뭔지를 같이 고민하셔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2년차 변호사 한창이었습니다. Ba ba da ba dum, ba ba da ba dum, ba ba da ba da ba da ba da ba da ba dum, bum bum.